안녕하세요. 예, 김성균입니다. 아까 올린 영상에서 일부가 잘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그 비디오로 해서 올리는 것이 편집하는 것이 능숙하지가 않으니까 사실상 거의 생방송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이크가 꺼진 줄도 모르고 또는 녹음 안 되는 줄도 모르고 계속 녹음하다가 이런 일종의 방송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보니까, 데이터셋 하나로 예제를 풀다가 중간에 끊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그 대목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게 우리 R스크립트에서 56 정도 되는데, 여기서 다시 하시죠. 자, 지금 코릴레이션에 대한 상관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간단한 거 갖고 해봤고요. 두 번째 예제는 코르 이샘플인데요. 예, 요거를 제가 변환 전에 엑셀로 하나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이렇게. X 다음에 Y1 이런 것들은 너무 X나 Y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 상관 분석이니까. X축에 하나가 있고 Y축으로 증가하는 데에 있어서 요런 순서상 또는 요런 순서상으로 그려본다면 여기 색깔별로 이렇게 그려진 것이 있을 거예요. 로그 스케일로 로그로 그려본 거고 내추럴 스페이스로 한 건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 노란색만 감소했다 증가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단조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입니다. 제대로 불러왔는지 한번 볼까요? 일부는 3개는 미싱이 있습니다. 이것을 RS 플롯을 기본 함수로 그리면 나옵니다. 아까와 같은 내용인데 실제 원 데이터를 보면 좀 다른 모양이죠. 자, 코르점 테스트를 이용해서 피어슨 코릴레이션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위에서 얘기했지만 이 코르점 테스트는 변수 2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코르점 테스트는 X랑 Y1 보시는 데에서 이 두 변수의 피어슨 코릴레이션을 주는데 p-value까지 줍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어슨 대신에 스피어만 쓰면 스피어만 코릴레이션 준 거죠. 네, 1입니다. 1.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입니다. 굉장히 유의한 거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거의 직선에 가까웠으니까. Y1 한번 그림 볼까요? Y1이 회색이잖아요. 예, 실제로 제가 이걸 그릴 때 거의 이게 똑같이 맞췄기 때문에 1이죠. 그냥 통째로 이것을 다 집어넣고 한다면 변수가 굉장히 여러 개죠? 네, 안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뮬러를 쓰든 아니면 데이터 셋 프레임을 그대로 통째로 집어넣든 2개까지만 코르점 테스트는 일을 합니다. 코르 기본 함수에는 그래도 요 통째로 집어넣으면 돌아가긴 합니다. 통째로 집어넣으면 모든 변수별 코릴레이션을 보여주죠. 그 부분은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리면 다 나오죠. 근데 이렇게 NA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싹 죽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순서상을 모두 최대한 모으는 것입니다. 이렇게 NA가 존재하게 된다면 그 원데이터 볼까요? 요 9번에서 11번까지 쫙 잘라버립니다. complete dataset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가용한 최대 순서상은 이렇게 9번, 10번, 11번 라인도 살아 있습니다. Y2와 Y4, X와 Y4 비교할 때는 그게 페어와이스고요. 컴플릿은 완전히 미싱은 없는 겁니다. 데이터셋에서. 그렇게 하면 좀 손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저는 필요에 따라 쓸 수는 있지만 결과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용도에 따라서 잘 쓰셔야 돼요. 59번 실행시킨 결과고요. 이번엔 컴플릿으로 잘라서 보면
다르죠. 이유는 n이 다르니까. 스피어만으로 수정시킨 결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아래에서 패키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psych라는 패키지에서 core.test인데 R이 두 개입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 개의 변수를 처리해 주긴 합니다. 근데 위에 거를 극복하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 이 밑에서 설명드릴 코르 플랫에서 제공하는 것을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한번 해보시고요. 보시죠. 이게 기본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했죠. 이 경우에는 이렇게 옵션을 줘야 됩니다. 미싱이 있는 경우에는 아까 위에서 했던 거와 같고 이거 원래 그림이잖아요. 좋습니다. 저는 이 기본 함수가 주는 스피어만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피어만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PPT에도 알려드렸지만 피어슨 코릴레이션은 이 변수가 노멀한 분포를 가질 때 제대로 이 데이터가 갖고 있는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근데 비모수 통계의 일종의 스피어만 코릴레이션은 그런 분포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조 증가할 경우에는 굉장히 콜레이션이 높게 거의 1에 가깝게 또는 1로 보여주고 그렇지 않을 때도 수미상관계수에 의한 거니까 굉장히 데이터의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분포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스피어만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자, 제가 추천했었던 코르플랫이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코르 M 테스트와 이 코를 잘 조합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데이터 있죠? 원데이터에서 굳이 파이프 안 쓰고 이 안에서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core.m 테스트는 NA를 remove라는 그런 우리가 이전 다른 함수에서 많이 봤죠. 이런 식으로 좀 더 표준적인 코드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면 core.test라는 것을 굳이 안 써도 굉장히 편하게 자료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p-value, 그 다음에 컴플리트 인터벌을 보여주고 있죠. 위에 있는 것에 대해서. 대신 여기를 컴플리트면 여기서 컴플리트, 여기를 페어와이스면 페어와이스로 맞추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플랫을 같이 붙이면은 굉장히 예쁘게 그림이 나옵니다. 잘 나왔죠? 여기서 보면은 동그라미로 나왔는데 기본 디폴트입니다. 색깔이 진할수록 파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진하게 갈수록 1에 가까운 거고 물론 방향은 다르지만 면적이 커질수록 절대값이 큰 겁니다. 요 코르 플랫이라는 것에서 F1 쳐셔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옵션을 쓸 수가 있으니까 한 번씩 해보세요.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추천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회귀 모델 하기 전에 보통은 논문 쓰면서 회귀 분석으로 하는 경우에는 테이블을 보통 논문 쓰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 여러 개 쓸 수 있지만 보통 3개, 4개 정도 쓰거든요. 서머리 1, 2가 테이블 1, 2가 서머리 테이블이랑 그 다음에 기본적인 상관분석 결과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들어가는 표는 주로 회귀 모델을 이용해서 추정하는 것. 모델 시뮬레이션 어떻게 본다면 마지널 민 또는 LS 민에 해당되는 결과 다른 걸 보정하고 이런 것을 저는 많이 써왔는데 그렇게 본다면 테이블 1 또는 2에 들어갈 수 있는 퍼블리케이션 퀄리티에 상관 분석한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core x라는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펑션인데 원데이터 써놓고 여기다가 이 상관계수의 이 매트릭스가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거니까 나는 절반만 보여주고 싶다. 그 중에 아래 것만.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데
p-value가 얼마 이하인 것들에 표를 붙이겠다. 별표를. 그리고 기본 서머리 스탯도 보여주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쁘죠?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달러 표시 아래에 있는 것들은 나는 average 쓰겠다 그러면 요 large M means 대신에 average 쓰시면 되고요.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관련된 문서는 요 링크 찾아보시면 좀 자세히 나왔으니까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이클하는 것들이 굉장히 사회과학 쪽에서 많이 쓰여요. 사회과학에서는 전혀 다른 통계 분석을 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과학에서 쓰는 것들, 또 통계학에서 쓰는 것들랑 똑같은 걸 쓰는데 그분들이 통계를 많이 활용하시니까 이쪽에서 패키지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번에 pairs.panel 쓰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그림이 예쁘죠? 그러니까 색깔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전에 썼던 퍼포먼스 애널리틱스라는 것을 더 좋아해요. 여기도 그 오리지널 데이터에 스캐터 플롯이 나와 있긴 한데 저는 이게 더 직관적으로 더 편하게 보이더라고요. 그건 여러분들 취향입니다. 스코어 플롯을 이용해서 쓰시면 굉장히 편하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잘린 부분이 아마 요 아래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연습해 볼 데이터셋은 고양이에 대한 것입니다. 고양이가 굉장히 독립성이 강하죠. 그래서 바깥에 막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한참 뒤에 또 집에 들어오고 근데 혹시 암놈과 순놈 사이 차이가 있을까에 대한 그런 데이터입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한 6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암수가 섞여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이 젠더에 1 이게 순놈이고 제로가 암놈입니다. 리코드는 이거 똑같은 정보인데 바꾼 것입니다. 서로 타임은 바깥에서 보낸 시간. 자, 이렇게 본다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지금 이 두 변수를 놓고 볼 때 스트럭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cat이라는 데이터셋은 다 누메릭입니다. 누메릭이라고 하는 것은 다 수치형 변수죠. 코릴레이션 분석을 할 때는 수치형 분석만 해야 됩니다. 팩터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수치형으로 바꿔서 해야 되는데 혹시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에 암수만 있다. 3과 죽음만 있다. 0과 1로 코딩할 수가 있는 거죠. 환자와 환자가 아닌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질병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환자와 다음에 정상이지만 임상 질환이 드러나지는 않은 어떤 셀이나 조직 순에서의 그런 연속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상관 분석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이산적으로 카테고리컬하게 구분해서 코딩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인 그 통계 패키지에서는 이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 데이터셋의 경우와 같이 0일로 코딩된 젠더와 바깥에서 보낸 시간, 타임 사이에 코릴레이션이 존재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point by serial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코릴레이션이라고 point by serial 코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0과 1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사이에 어떠한 상황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그냥 by serial 코릴레이션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경우는 계산하는 법이 좀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0, 1로 구분해서 나타내는 경우에 요 지금 데이터셋에서 같이 코릴레이션을 써서 우리가 상관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0과 1 사이에 어떠한 상황에 대한 것들도 고려해야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종류의 상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금 흔히 쓰는 것들은 그냥 여기서
피어슨이나 아니면 슈퍼만 코릴레이션 하는 이 콜 펑션으로 보여주는 것, 여기서 0, 1로 하더라도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하지만 그 사이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는 통계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일단 이 데이터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암놈 고양이가 바깥에서 배회하는 시간, 순놈 고양이가 배회하는 시간.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t-테스트 했었죠. 좋습니다. t-테스트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요 코릴레이션을 해본다면 해보겠습니다. 콜 테스트 딱 두 개니까 간단하죠. 지금 여기서 보실 때 코릴레이션 값이 피어슨 코릴레이션입니다. 0.38 정도 나오죠. 거기에 대한 p-밸류는 0.0029가 나왔습니다. 요 p-밸류가 의미하는 바가 사실은 이 그룹의 평균과 이 그룹의 평균에 대한 차이가 있느냐에 대한 규문가설과 사실상 검증하는 거랑 같습니다. 결과가. 한번 해볼까요? 실행시키게 된다면 이렇게 나오죠. p-밸류가 같죠. 통상 우리가 그냥 디폴트로 돌리면은 이 부분 없이 갑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달라졌죠. 왜냐하면은 t.test는 여기 아래서 이건 기본 t-test는 이 두 집단에 대한 평균 검정을 하는 데 있어서 분산이 다른 경우를 디폴트로 놓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상관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것까지 지금 하지 않고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옵션을 추루로 해놓고 해야죠. 그래야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것. 그래서 상관 분석으로 카테고리컬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차이가 있음을 그래서 상관 분석으로도 그룹 간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만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양이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0, 1 갖고 하는 얘기를 이어왔기 때문에 혹시 0과 1 사이에 뭐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암놈 고양이와 순놈 고양이 사이에 고양이 세계에도 호모섹슈얼이 있다면 그런 경우를 고려해봐야겠다라고 한다면 이 폴리세리얼이라는 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계산이 조금 손이 많이 들어가는데 수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을 대신 이 패키지 안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캣 데이터 안에 있는 타임과 젠더 사이에 바이시리얼 코릴레이션 분석을 해보겠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지금 앞에서는 얼마예요? 지금 0.38 정도였었죠. PS 코릴레이션이 폴리로 한다면 0.38보다는 커졌습니다. 네. 이런 차이가 있음에 대해서 정도만 아시고 그 다음에는 아마 녹음이 제대로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는 시험과 불안증 그리고 공부한 양에 대한 이야기인데 조금 더 현실 데이터에 가까운 좀 복잡한 형태로 상관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